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사실 현금 5천만 원으로 뭐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종잣돈 5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시작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랭군인 제가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이고 신혼부부인데 현금 종잣돈 5천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상상을 좀 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현금 5천만 원밖에 없던 신혼부부 시절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래된 복도식 20평 아파트, 주차난, 세입자의 서러움, 천장에서 갑자기 막 물이 떨어지고 집 도배가 온통 곰팡이가 펴서 2-3개월 동안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갓난 아기도 있었거든요.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어서 매달 벌어서 그달 써야 했던 그때가 젊음이라는 추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과거 저처럼 절망적인가요? 우리 램프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 공부,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에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를 사지? 보통 이거부터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투자처부터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1단계는 자금 계획 수립이에요. 자금 계획을 통해서 종잣돈을 최대한 뭉칠 겁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돈이 아주 잘게 어딘가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할부금, 할부 보증금, 아니면 월세 보증금, 아니면 전세 보증금,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펀드 일부도 돈 들어가 있죠. 비트코인 계좌에도 돈이 들어가 있죠. P2P 한다고 또 투자 좀 들어가 있죠. 예금 적금 하죠. 또 보험도 가입하죠. 그 다음에 일을 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퇴직금이 조금씩 쌓여있지만 안 빼쓰고 있죠. 그리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안 만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최대한 가용 가능한 금액, 이거는 이제 현재 내가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이에요. 초보자분들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남는 현금 가지고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초보자분들한테는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이게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 초창기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실패해도 돼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좀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 안전함이란 사실은 비싼 걸 의미해요. 비싼 걸 구매할수록 안전하거든요. 근데 비싼 걸 구매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많은 종잣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돈을 쪼개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산다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산다는 마음으로 돈을 뭉쳐야 돼요. 5천만 원밖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1억으로 만드세요. 그래야 선택지가 되게 많아져요. 왜 많아지는지는 3단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2단계는 뭐냐면 내 상황을 진단하는 거예요. 먼저 1단계에서 돈에 대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투자처를 생각하고 이 세 개를 조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커버 가능한지 자가 진단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이게 실거주를 감안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느냐, 내가 꼭 실거주를 해야 되냐, 누군가를 모시면서 해야 될 수도 있죠. 부모님을 모시면서. 내가 이걸 얼마 동안 보유할 수 있느냐, 이걸 딱 6개월만 보유하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지, 그때 현금이 필요해서, 그게 아니라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 말은 더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얼마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꼭 수도권이어야 되는지, 뭐 지방도 가능한지, 그건 이제 실거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청약 점수가 높은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면 종목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른다면 가장 쉽고 황금성이 좋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분양권, 뭐 신축, 구축, 재건축, 재개발 다 이게 아파트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이 가능성을 다 열어두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뭐 불로소득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내 시간을 얼마나 뺄 수 있는가. 이게 보통 계약서를 쓸 때도 주말에 계약서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은 평일날 쓰거든요. 특히 잔금은 무조건 평일이죠. 왜? 뭐 대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법무사가 또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말은 관공서 다 문 닫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계약서 쓸 수 있는 시간, 뭐 그때 내가 연차를 좀 쓸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임장을 갈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종종 또 전화를 걸어서 시세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화하는 시간, 급매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도 가서 한번 물건을 봐야 되겠죠. 또 보러 갈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들을 내가 얼마나 좀 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내가 당장 내일 만약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최소한의 지식, 엄청난 지식 말고 최소한의 지식, 그 계약서를 씀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취득할 때 그 부대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리고 이게 나 혼자 모든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내 배우자가 어디까지 협조해 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타진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거를 생각해서 매입을 했는데 내 예상대로 시세가 안 올랐을 때 내가 안게 되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이고 내가 그걸 감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뭘 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뭐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세입자 관리도 필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가 진단들을 조금 해봐야 될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3단계는 뭐냐면 이제 비로소 투자 종목하고 지역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 1, 2번을 접목해보면 대충 나와요. 일단 내 현금에 대한 것들을 1번에서 지금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5천만 원이 조금 아쉽다고 했잖아요. 최대한 1억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이 수학을 조금만 할 수 있으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자,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자, 평균 평당가가 있죠. 이게 내가 수도권에서 뭘 사고 싶다, 아파트를. 그럼 서울 아파트에 평균 평당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33평을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전세가율을 좀 높게 한 70%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돈은 30%가 필요하겠죠. 최소 부대비 빼고도. 그러면 현재 서울의 평균 평당가 곱하기 33 해야 금액이 나올 거고, 그 금액에서 0.3, 30% 하면 그게 이제 내 실투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서 평균 평당가가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3평 곱하면 9억 9천인데 한 10억 잡고요. 거기 30% 하면 3억 정도가 필요하잖아. 3억. 야, 안 되겠는데? 지금 5천만 원을 막 쥐어 짜가지고 겨우 지금 1억을 만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3억?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식에서 평당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33평을 24평으로 낮출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33평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만약에 이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1,500만 원짜리 사면 이게 뭐 얼추 한 5억 정도 필요해요. 5억에 30% 하면 1억 5천이 필요해요. 이것도 안 되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평당 한 1,000만 원으로 하면 그러면 한 3억 3천이 될 거고, 그쵸? 3억 3천에 30% 하면 어때요? 한 1억이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5천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평당가가 이게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33평이면 이게 1억 5천 좀, 뭐 1억 5천 넘잖아요. 근데 여기서 30% 하면 어떻게 돼요? 5천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평당 500만 원짜리가 수도권에는 없잖아요. 심지어 지방에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한 1억 정도 있으면 수도권은 어렵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평당 1,000만 원 정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은 지방에서도 하기가 살짝 어려워요. 근데 물론 이제 전세가율이 7%가 아니라 8, 90%까지 가능한 거를 찾으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또 리스크가 공존하는 거거든요. 만약 역전세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미 수도권은 그냥 나가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방광역시가 어려우면, 아, 지방 소도시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용 투자금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동산 종목으로는 뭐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뭐 갭 투자, 뭐 월세 투자, 뭐 좀 더 나가서 뭐 오피 투자, 뭐 계속 있을 수 있죠. 자, 있는데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토지 투자는 전세 같은 게 없어서 또 대출이 뭐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레버리지를 많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 소액 가지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물건들의 개별성이 너무 커서 그걸 알아볼 시간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뭐 이런 위주로 좀 살펴보는 건데요. 자, 재건축을 한다라고 봤을 때 재건축은 아파트예요. 멀쩡하게 아파트가 존재하는 거죠. 이 친구의 매매 가격이 2억을 넘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쫙 생각해 보면 대출을 한 60%까지 한다고 딱 보고 그만 1억 2천 정도 할 거예요. 매매가 만약 2억이라면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필요하죠? 8천만 원 필요하죠. 부대비까지 더하면 1억 가지고 어떻게 해볼 만하죠. 재건축인데 1억 미만인 것들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재건축 사업의 어떤 궤도가 좀 올라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2억 미만으로 하면 1억 미만으로도 할 수 있구나 는 걸 알 수 있죠. 재개발로 눈을 돌리면 이때부터는 프리미엄만 체크하면 돼요. 만약에 P가 1억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냐하면 프리미엄만 1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이 재개발의 사이즈가 이 토지의 면적이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간평가가 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3억 이 주택의 사이즈에 따라 이 간평 금액이 다 다른데 프리미엄만 1억이 되면 이건 내가 사기가 좀 힘들어져요. 아무리 이 간평가가 작은 걸 산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에서 한 공시지가가 한 1억 정도 되는 거를 산다. 그러면 이거를 대출을 좀 일으키는 거죠. 한 60%까지 대출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출 6천이죠. 그럼 실투금이 얼마예요? 4천이죠. 그러면 프리미엄이 6천 미만인 걸 사야 되지. 그러면 1억 가지고 커버가 되잖아요. 이해되죠? 아,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얼마구나 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지방에 분양권을 산다. 그러면 10%그 분양 가격의 10% 계약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33평 분양가가 평당 한 1,000만 원이다. 그럼 한 3억 5천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10% 계약금이니까 3,500. 여기서 프리미엄이 한 5, 6천 붙었다. 그러면 1억 내외로 또 매입 가능한 거죠. P가 1억인 걸 절대 못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아파트 갭 투자하겠다. 그러면 한 33평을 사는데 전세가를 좀 높여서 한 80% 정도 되는 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 평당 1,000에다가 33평 하면 3억 3천쯤 할 건데 여기서 한 80% 전세가로 나오면 내 돈이 한 20%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한 6,600만 원에서 뭐 조금 더 전세가를 낮춰도 한 9,900만 원 이렇게 사이에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한 1억 내외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게 5천 미만이 되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 대우는 좀
어려워지고 분양권도 살짝 어려워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구축, 그냥 아파트 전세가율 높은 거 갭투자 요거밖에 없어지거든요. 이거를 1억대까지만 높여도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대여섯 가지 투자 종목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뭐 서울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 신축 이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아 부동산은 전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돈이 무진장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마친 상태에서 누군가도 저한테 이렇게 묻겠죠. 만약 랭구님이라면 2021년 7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시겠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만약에 저라면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신혼부부인데 지금 현금이 5천원 좀 어렵고요. 한 1억 정도 딱 있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저는 딱 5개 우선순위를 저는 딱 정할 거예요. 1순위는요. 지방 재건축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애초부터 재개발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안전하죠. 그래서 저는 지방 재건축 투자를 1순위로 할 거예요. 2순위는 지방 재개발 투자를 할 거예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매매 가격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간평가가 이게 물건들이 다 달라서 조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2순위로 할 거예요. 대신에 기간이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3순위는요. 지방 분양권 투자를 할 거예요. 미래 신축을 10% 계약금하고 피만으로 구입하는 전략을 가져갈 거예요. 어쨌든 얘는 좀 있으면 신축이 되니까. 4순위는요. 아파텔 분양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아파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은 투자 금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프리미엄도 조금 적은 편이고요. 자, 5순위는 지방 아파트 구축 갭 투자를 할 거예요. 물론 신축일수록 좋겠죠. 신축, 구축 순으로 검토를 할 거예요. 물론 다주택자는 이 순서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면 저는 순서를 이렇게 정해볼 거예요. 또 혹자가 또 이런 질문 하겠죠. 지집산업센터 투자는 어떤가요? 제가 오늘은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서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주거형이 아니라서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 저는 최소 한 3순위 하고 동급으로 할 거예요. 무주택자에게도 지산은 매력적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지산 투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법 발의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지산은 이제 앞으로 그 법이 발의되고 나면 그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전매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권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 수만 있다면 빨리빨리 해놔야 된다. 자, 오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분들을 위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빠르게 부자 되세요. 피스!